안녕하십니까 경영가족 여러분, 경영박사의 박병옥입니다. 코로나가 한때 42만 명을 육박을 하다가 이제는 많이 줄었죠. 20일 기준으로 해서 75,449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계절성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이렇게 낮춰졌기 때문에 조금 방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경영가족 여러분들은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월경주 결성 15경주죠. 스포츠 조선배 대상 결성입니다. 스포츠 조선배가 26회를 맞았는데 작년과 재작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개최되지 못했죠. 그래서 25회를 19년도에 했고 20년 21회 건너뛰고 올해 26회가 전개됩니다. 당시 25회 때 결성 경주 주인공이 누구였죠? 네, 바로 황인혁 선수였습니다. 자, 기념적으로 한번 보고 갈까요? 19년 4월 28일에 펼쳐졌던 25회 스포츠 조선배입니다. 이 대상경연 우승은 황인혁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생애 첫 대상경연 우승을 거머쥐었고 그 기세를 몰아서 왕중왕전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간 스포츠배에서는 정종진 선수에 이어서 준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19년도는 굉장한 황인혁의 한 해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때는 김주상 선수, 대전권 선배죠. 김주상 선수가 쭉쭉 나가주니까 황인혁 선수가 여기서 젖히기 타이밍 기가 막히게 잡아갔어요. 기가 막히게 잡았고 정한일 선수가 추입을 시도했지만은 황인혁 선수를 잡아내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황인혁 선수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직전 대회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황인혁 선수 입장에서는 스포츠 조선배가 굉장히 자신에게 행운을 복돋아주는 이런 대상이었다는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선전, 준결승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어 보였다. 마치 고향집에 온 것 같이 여유가 있어 보였다라고 저는 좀 느껴졌거든요. 결승 역시 황인혁 선수 친분 세력들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출전 선수들 세종팀에 후배죠. 김범수 선수 있고 황승호 그 영혼의 파트너죠. 영혼의 파트너 황성호 선수 있고 이민준 선수는 금상문청에서 아마추어 때 같이 함께 훈련을 했고 함께 생활을 했던 또 저희 친입니다. 전원기 선수는 또 황인혁 선수와 한 살 터울의 친분이 있죠. 성남 선수는 21기 동기가 되겠죠. 그래서 황인혁 선수가 자리 잡기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파워파, 비파워파 선수들의 충돌 이런 것도 감안했을 때 이번 경주는 성낙송 선수 외에는 모두 비파워파 선수들이죠. 공백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리 잡기는 이렇게 황인혁 선수가 누구를 앞세우고 누구를 뒤에 붙이느냐는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뒷자리는 황승호의 차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앞자리는 전원규 또는 김범수 선수의 차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황인혁과 황승호 제가 앞서 영혼의 파트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황인혁과 황승호는 무려 17차례나 동반 입상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황인혁 뒤를 황승호가 붙었죠. 굉장한 겁니다. 굉장하고 그리고 19년 9월 8일 이후로 총 15번을 만났는데 동반 입상과 상관없이 그 중에서 14번을 황승호 선수가 황인혁 선수 마크에 성공을 했고요. 그 중에서 10경주는 결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랑프리 때도 임채비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죠. 그때 당시에도 황인혁 선수의 뒤는 황승호 선수였다. 이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승 10번이었는데 황인혁, 황승호 선수가 인기 순위 1, 2위로 팔렸을 때는 5번이 있었고 그 중에서 4번을 동반 입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주가 아닌 결승에서도 80%의 동반 입상 성공률을 기록했다는 점도 아주 높고 딱 한 번 동반 입상에 실패를 하기는 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자리는 김범수 선수와 전원규 선수 둘 중에서 결정날 가능성이 있는데 황인혁 선수 입장에서는 누구를 더 믿을 수 있을까요? 전원규 선수는 여차하면 욕심을 낼 수가 있겠죠. 앞에 김희준 선수 있고 성낙송 선수도 모르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창, 김범수 그리고 뒤를 받쳐줄 방패, 황승호 창과 방패는 김범수와 황승호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양손에 딱 드는 거죠. 창 들고 방패 들고 이제 결승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범수는 황인혁 선수 앞에서 잘 나가죠. 쭉쭉. 어제도 김범수 선수 주저없이 그냥 황인혁 선수 앞에서 선행을 나서줘요. 그러니까 황인혁 선수 입장에서는 김범수 선수가 땡겨주면 아주 좋죠. 그리고 뒤는 누가 지켜준다? 방패.
자, 황승호 선수죠. 자, 그래서 생각보다 싱겁게 끝날 가능성도 저는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황인혁 선수 그대로 김범 선수를 활용하는 작전이죠. 자, 결과도 이렇게 황인혁 선수가 김범수 선수의 성향을 활용해서 황승호 선수와 함께 들어온다. 심플하네요. 그죠? 그래서 황인혁 선수 대회 2연패. 지난 직전 스포츠 조선배 우승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하고 2착은 황승호 선수가 딸려 들어오는 이런 그림. 그래서 18번 동반 입상을 완성하는 이런 그림이 아주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원규 선수 입장에서도 어떻게 좀 힘을 써보려고 하고 싶긴 하겠죠. 그런데 대상 경료는 3등도 굉장히 좀 명예롭지 않습니까? 막 사진도 찍고 하지 않습니까? 꽃다발 받고 1, 2, 3등까지 가서 사진 찍고, 그죠? 또 기록에도 남고. 그래서 전원규 선수 입장에서는 때려서 3착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습니다만은 요 뒷자리라면은 그렇게 무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번 기본약은 저는 황승호를 엮는 전략이죠. 4-2가 되겠고, 쌍복승, 삼상승 이런 전략은 김범수, 전원규 중에서 그래도 전원규를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 비슷한 경주가 한번 있긴 있었죠. 요거 한번 확인해보고 가죠. 자, 4월 3일 결승입니다. 뭐 얼마 안 됐죠. 이번 달이니까. 그죠? 3주 전입니다. 이때 황인혁 선수가 보이네요. 황인혁 선수 보이고, 뒤에, 황승호입니다. 황승호. 그리고 김희준 선수도 여기 나왔네요. 그리고 성낙송 선수도 보입니다. 자, 선두요돈이 대피하고 김관희 선수가 그대로 시속을 올립니다. 김관희 선수 쭉쭉 나가죠. 동대정고 후배, 황인혁 선수의 동대정고 후배입니다. 김관희 선수 쭉쭉 나가니까 황인혁 선수 또 따라가고 황승호 선수는 역시 끈끈하네요. 마크력 발휘를 합니다. 자, 엄정희 선수로 인해서 김희준 선수는 이때 외선 병주가 되는 상황이 되고 그 뒤에 이렇게 성낙송 선수는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네요. 그리고 김관희 선수가 끝까지 버티기에 돌입을 하고 황인혁 선수가 막판 취입, 그리고 황성호 선수가 2착, 그리고 버텼던 김관희 선수가 3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돌려보면 이 김관희 선수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바로 김범수 선수가 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김희준 선수 자리에는 전원규 선수가 위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김범수 선수 땡겨주면은 이렇게 따라간다. 자, 그래서 이런 전개를 볼 수 있고요. 3착은 김범수가 버티느냐, 전원규가 따라 들어오느냐의 관점인데 대상 경련 특성상 황인혁 선수가 김범수 선수를 조금 지켜주거나 배려하기보다는 그래도 직사에서 확실하게 뚫고 나오면서 우승을 노리는 모습 예상할 때 전원규 선수를 먼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렇게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이렇게 경주가 흘러가면 참 경륜이 쉽죠. 다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점배당 팔려도 계속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승에서 변수도 땡길 수는 있다. 그리고 아까 한번 초반에 언급을 드렸듯이 19년 9월 8일 이후에 황인혁, 황승호 선수 인기순위 1, 2위로 팔린 결승 5개 경주 중에 하나는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경주는 왜 빠졌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경주가 올해 2월 13일입니다. 의외로 별로 오래 안 됐습니다. 안 됐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 자, 영혼의 파트너 뭉쳤죠? 황인혁 뒤에 누구? 황승호. 그리고 정혜민 선수가 이렇게 앞자리를 이동했을 때 공태민 선수가 이제 변수로 작용하기 시작할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공태민 선수가 굉장히 결승에서 좀 승부욕을 발휘를 합니다. 올해 들어서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러자 황인혁 선수 중간에 이렇게 잘라버려요. 잘라버리니까 황인혁 선수가 순간적으로 정혜민 선수 마크를 놓쳐버리고 그대로 정혜민 선수가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립니다. 자, 뒤늦게 황인혁 선수가 황승호 선수를 뒤에 붙이고 넘어가려 하지만은 점점 체력이 빠집니다.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 공태민 선수가 정혜민 선수 뒤를 물고 늘어지면서 취입에 성공하면서 황인혁, 황승호 콤비를 동반몰락시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도 만약에 공태민 선수 같은 선수가 있다면 아니면 자리 잡기에 뭔가 변화가 있다면 결과도 달라질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전원규 선수가 황인혁 선수 앞에 있을 때 이때는 아까 조금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고 만약에 김희준 선수가 자, 어차피 나는 일단 힘은 다 쓰고 말겠어 라고 이렇게 내달려 버린다면 이렇게 따라가다가 전원규 선수에게 중반 이후 타이밍이 올 수가 있죠. 물론 전원규 선수가 이렇게 좀 소극적인 면보다는 좀 과감하게 때려주는 면이 있고
결승에서 황인혁 선수 앞에서 치고 달려서 3차 간 경험도 있어요. 하지만은 뭐 대상이니까 욕심 한번 내봐야죠. 그래서 젖히기 타이밍 제대로 한번 잡는다면 이건 모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전원규 선수가 젖히기 또는 추입 승부를 펼치면서 황인혁 선수의 추격을 막아낸다면 좀 다르죠. 그래서 쌍쌍이 뒤집어질 수는 있다 이거죠. 그래서 5사 경주권 한번 관심을 기울여서 챙겨보실만 합니다. 5사 경주권 챙겨보실만 하고, 성낙성 선수가 마찬가지 전원규 선수 뒤를 이렇게 노리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성낙성 선수는 황인혁 선수와 친분이 있는 동기고 둘 다 SS반의 그 무게감, 압박감 이런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기생을 상대로 무리하진 않을 것 같고, 과거에 황인혁 선수가 성낙성 선수와 이렇게 콤비 플레이를 맞추면서 수도권을 한번 무너뜨린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이고요. 자, 변수는 말씀드린 대로 김희준 선수 나서고 전원규 선수 젖히고 황인혁 선수 마크 5사 경주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원규 선수가 그래 내가 힘을 쓰마 하고 달렸을 때 김희준 선수가 내선에서 이렇게 받아간다면은 이것도 모르죠. 황인혁 선수도 끌려다니다가 주의줄이 다 고전을 할 수 있습니다. 김희준 선수는 임채빈 선수하고 만났을 때도 내선에서 비벼가지고 들어온 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기본 기량이 있고 경남권에서는 김희준 선수가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자, 김희준 선수도 이때 한번 욕심내보자 이렇게 마음먹으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때는 김희준 선수가 내선에서 따라 들어오는 전원규 선수와 따라 들어오는 5-3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이번 경기 종합하면 기본 공략은 영혼의 파트너 황인혁과 황승호의 18번째 동반 입상, 그리고 변수라면 전원규와 황인혁, 전원규와 김희준 이런 식의 조합 한번 관심을 기울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복병들도 있죠. 광명 1경주의 김우병입니다. 김우병 선수 어제 젖히기 승부를 펼치면서 3착을 했습니다. 김영석 선수가 득점이 1위고 김명중 선수도 있죠. 그래서 비파워파인 4번, 6번의 호흡도 가능합니다만은 나머지 선수들은 모조리 다 파워파예요. 그래서 김우병 선수가 이 선수들을 기합하면은 김영석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광명 4경주는 고광종 선수입니다. 자, 양승용과 정진욱과 양승용이 보이고 양승용이 점수가 가장 높아요. 하지만 양승용 선수가 계속해서 예전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네요. 추입도 잘 안 나오고 있고 마크도 가끔 놓치고 그래서 불안하다. 4번이 3번 앞에서 힘을 써도 잡을지 미지수고 잡더라도 크게 못 잡을 수 있지만 고광종은 4, 3번 뒤쪽에서도 날라들 수 있는 저는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고광종 선수가 직선에 접어들면서 앞선을 모조리 잡아내는 공략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8경주는 하동성 선수입니다. 하동성 선수가 어제 아주 묵직한 선행시속을 보였죠. 황정현 선수와 강재원 선수가 눈에 띕니다만 이들 두 선수를 상대로 하동성 선수의 강력한 힘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황정현과 강재원은 하동성 선수를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때는 하동성 선수가 오히려 더 다른 선수들 임영환, 김병선 선수들과 연계가 될 때는 모르죠. 그래서 하동성 선수의 활약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대상경륜 재미있게 즐기시고 2주 뒤에 다시 건강하게 앞에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